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배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시 직윤으로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지원했었고, 정시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그리고 카이스트 최초 합격, 경북대 의대 2차 합격, 그리고 단국대 의대 천안캠퍼스 1차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시로 수리과학부가 아니라 재료공학부를 지원한 이유는 사실 서울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으나 오히려 생각보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장 원하던 수리과학부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과학부는 수학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학이나 선형대 수학 등 수학의 기초 분야들부터 이를 응용한 금융수학이나 암호론까지 배웁니다. 제가 수리과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던 것도 있었고, 또한 수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만큼 제가 나중에 이를 선택할 때도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서울대 수리과학부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과라서 서울대 내에서도 그러한 수요적인 측면들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그럼 왜 의대는 지원하지 않았냐, 의대를 왜 등록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분석했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 한 가지만 대자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의대 못 간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닌데 그냥 제가 원하는 공부를 조금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수리과학부를 지원했습니다. 알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저희 학교인 보성고에 맞게 내신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대치동 학원들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강남 8학군에 내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랑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자주 풀게 되었는데요. 저희 보성고 같은 경우에 과학시험은 대체로 이제 교과서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1순위지만 그런 대치동 강의에서는 수능 킬러 문제로도 안 나올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려서 힘들었습니다. 반면 알바형에서는 개념을 탄탄히 잡아주고 교과서 위주로, 또한 비킬러와 킬러 문제를 골고루 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대비에는 알바형이 가장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알바형을 다니면서 2학년 화학 때 한등수 차이로 2등급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자면 과학은 항상 1등급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리의 구본철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구본철 선생님이랑은 이제 2학년 내신 물리 대비랑 3학년 수능 대비를 같이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개념도 꼼꼼히 설명하십니다. 일례로 제가 2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헷갈려서 애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 한번 구본철 선생님께서 나를 잡아주셔가지고 그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이후로는 그런 궁금증이 싹 다 풀렸습니다. 또한 수능을 나갈 때에는 그런 역학적 에너지 응용 개념들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 것도 있었고, 또한 이 중에 제가 여름방학 때 물리 공부법을 한번 바꾸거든요. 근데 공부법을 바꿀 때 이제 구본철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많이 참고해서 바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수능 물리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제 물리학 1과 생물 2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생물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때는 서울대 이과를 입학하려면 필수로 이제 수능에 2과목을 봐야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가장 인원수가 많은 생2를 골랐었고요.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할 때 가장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있었고 그게 수능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과목이라는 게 1과목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2과목이라는 거는 사실 서울대에 입학할 거 아니면 볼 이유가 거의 없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했냐면 그냥 국어 수학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고, 하지만 결국 그냥 이후에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가지고 결국엔 다 많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랑 공부할 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문제집을 펴놓고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공부하고 오답을 하셔서 본인이 약한 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있진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일단 느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저만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던 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고3 때 아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들을 학원에서 많이 받거나 본인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설 문제라는 게 양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평가원이랑 다 비슷하게 나오지도 않고 모든 문제들이 다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퀄리티가 안 좋은 문제들은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풀려고 했었고, 그 방법으로는 이제 인터넷에서 입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해당 사설 모의고사랑 그 회차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그 주로 이전에 학생들이 풀어서 그 평가를 주로 남기거든요. 저는 그 평가들을 참고해가지고 평가가 좋은, 이거는 수능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은 모의고사들만 위주로 풀었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게 항상 성적이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것들이 너무 반복이 돼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받았던 이유는 사실 내가 국어라는 과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공부에 국어 시험이라는 거를 많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가원 시험들을 보면서 요즘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와 지문을 연계해서 내고 문제 함정을 설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출을 이제 풀면서 많이 익혀놨고, 더불어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사설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시간이 왜 많이 걸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저만의 이제 국어 푸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공책에다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이제 점점 만들고 이걸 점점 더 견고하게 하면서 국어 점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3 때 이제 그 춤에 빠져가지고 힘들 때 이제 춤을 췄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보고 춤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춤은 아니더라도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건강한 육체에 건강히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과학적으로도 호르몬도 그렇고 우리 육체와 정신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정신도 맑아지고 또한 공부할 때 공부도 뭐 체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체력적인 측면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조금만 확보해 놔가지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공부 자극, 뭐 동기부여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전부터 꾸준히 계속 올라왔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들을 보고 딱히 막 크게 동기부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라는 말이 이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인데, 사실 저는 공부에 무슨 의욕이 넘쳐나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를 무슨 제가 원하고 싶어서 한 그런 동기부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무조건 해야만 되는 의무로 취급했었기 때문에, 그냥 좋든 싫든 공부는 그냥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한테 그 이익을 불려가지고 돌려주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부모님, 친구들, 전반적인 환경으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지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것들을 돌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공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이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거쳐가는 필수 과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걸로 취급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를 지배하는 거는 이제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규율이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제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규율을 지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고3 때보다 고1 때가 더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1 때 올라가면서 고등학교가 너무 낯설기도 했었고, 또한 이제부터 고등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나의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빠졌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거는 이제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숙제가 밀려 있으면 숙제를 미뤄서 게임을 하면 게임하면서도 계속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숙제를 미리 끝내놓고서 그 뒤에는 이제 좀 놀아도 어차피 나는 일단 내가 중요한 것들은 다 해결을 해놨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시면 그거랑 당당히 맞서시고 열심히 사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